1. KSF 2560의 규정에 따라 A 이감 수제의 성능 시험 항목이 아닌 것은 3. 슬럼프 경시 변화량 2. 고로 시멘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고로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서 생기는 CA가 증가하여 내의 수성, 내화학성이 향상된다. 3. 굵은 골재의 체가름 시험 결과에서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조립률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1. 25mm 7.11 4.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평균 인장 강도는 얼마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하는가? 2. 500MPa 5.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서 실험으로부터 얻은 재령 28일 압축 강도와 물결합 제비와의 관계 시기 F28은 다시 14.0 플러스 22.0 곱하기 BW로 얻어졌다. 설계 기준 강도를 30MPa로 할 경우 적당한 물결합 제비의 값은 1. 50% 6. 일반 콘크리트에서 물결합 제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 제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40% 이하로 한다. 7. 다음 중 시멘트 응결시험 방법은 3. 길모어침에 의한 방법 8. A2온화제 사용에 의한 연행 공기가 콘크리트 중에서 하는 역할로 잘못 설명된 것은 4. 공기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 강도도 약간 증가된다. 9. 다음 중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에서 사용하지 않는 약품은 3. 페놀프탈레인 10. 다음 배합수에 포함될 수 있는 불순물 중 응결지연 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2. 질산염 11. 물시멘트 비 50%, 잔골 제율 43.0%, 공기량 5.0% 및 단위 수량 170kg의 조건으로 한 콘크리트의 시방 배합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위 굵은 골 재량은 102 12. 시멘트 관련 KS 규격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4. 고로슬래그 시멘트에서는 알칼리 골 재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대 알칼리량을 규정하고 있다. 1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에서 아래 표와 같은 조건인 경우 1회 시험에 사용하는 시료의 최소 질량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2. 2.3kg 1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서 해합수로 사용할 경우 주의할 사항 중 틀린 것은 2. 슬러지수의 사용 시 단위 슬러지 고형 분율은 콘크리트 질량의 3% 이하로 한다. 15. 시방 배합을 현장 배합을 고칠 경우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운반 중 공기량의 경시 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16. 시멘트를 구성하는 주요 광물 중 초기 강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광물은 1. 3CaOCO2 17. 수분 상태 골재 1000g의 함수량이 3.68%였을 때 이 골재의 절대 건조 질량은 3. 964.51g 18.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에서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 제비를 정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은 조건에서의 최소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4. 35MPa 19. 다음 표는 시멘트의 비중 시험 결과 중 일부이다. 이 시멘트의 비중은 4. 3.15 20. 20회의 압축 강도 시험으로부터 구한 표준 편차가 4.0이고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Pa인 경우 배합 강도는 3. 46.1MPa 21.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공기량이 동일한 경우 기포 간격 개수가 클수록 내동해성이 향상된다. 22.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의 관리도에서 개수가 관리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4. X 관리도 23. 굵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3. 시험체의 제하 속도가 느릴수록 압축 강도는 증가한다. 24. 콘크리트의 크리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제하 기간 중에 대기의 습도가 높을수록 크리트가 크다. 2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 중 공기량에 대한 규정인 아래 표의 내용 중 틀린 것은 3. 2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크리트 회수수의 품질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염소 이온량 350mgl 이하 27. 콘크리트 시험용 원주형 공시체로 쪼갰, 인장 강도 시험을 실시한 결과 150kN에서 파괴되었다. 콘크리트의 쪼갰 인장 강도로 옳은 것은 3. 4.8MPa 28. 동결융의 저항성을 알아보기 위한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공시체의 중심과 표면의 온도차는 항상 20도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9.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책임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0. NaCl을 질량으로 0.03% 포함된 회사를 9호용 KGM3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회사로 인한 콘크리트의 염화물 이온 함유량을 구하면 3. 0.173kgm3 31.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반죽질기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공기량 1%의 증가에 대하여 슬럼프가 30mm 정도 크게 되며 슬럼프를 일정하게 하면 단위 수량을 약 8% 저감할 수 있다. 이러한 공기량의 워커빌리티 개선 요건은 부배합의 경우에 현저하다. 32. 콘크리트 타설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4.
콘크리트 타설 온도. 33. 다음에서 콘크리트의 비비기에 사용되는 믹서 중 강제식 믹서가 아닌 것은 1. 드럼 믹서. 34. 아래 그림은 초음파 속도법의 측정법 중 한 종류를 나타낸다. 이 측정법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2. 직접법. 35. 일반 콘크리트에 사용할 수 있는 붓은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규정값을 표기한 것 중 틀린 것은 3. 망호율 -30% 이하. 36. 콘크리트 힘 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하중을 가하는 속도는 가장자리 응력도의 증가율이 매초 얼마 정도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4. 0.06 ± 0.04 MPa. 37.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에서 염소 이온량의 검사 횟수로서 옳은 것은 1. 2의 1. 38. 일정량의 A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이 증가되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단위 잔골재량이 작을수록 공기량은 증가한다. 39. 콘크리트의 물성 시험 방법 중 촉진 시험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2. 크리프 시험. 40.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골재 저장 설비는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일주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량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41. 고강도 콘크리트의 타설에서 기둥과 벽체 콘크리트, 보아 슬래브 콘크리트를 일체로 하여 타설할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아 레면에서 타설을 중지한 다음 기둥과 벽에 타설한 콘크리트가 침하한 후 슬래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2. 바닥틀에 관련한 시공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보가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3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한다. 43.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물결합 제비는 6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4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거푸집화 중은 최소 4Kn M3 이상을 적용한다. 45. 슈크리트 시공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슈크리트는 대기 온도가 4도씨 이상일 때 뿜어붙이기를 실시한다. 46. 콘크리트의 시공이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시공이음은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나란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47. 포장 콘크리트의 거푸집 및 보강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접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접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1 지점으로 하여야 한다. 48. 콘크리트의 양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기 재령에서의 급격한 건조는 강도 발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표면 균열의 원인이 된다. 49. 댐 콘크리트의 관로식 냉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냉각 효율의 증대를 위해 동수량은 한 코일당 매분 30리터 이상으로 한다. 50. 고강도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단위 수량을 줄이고 워커빌리티의 개선을 위하여 A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1. 일반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제울 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에는 1m당 7m 이하의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52. 유동화 콘크리트의 제조 방식 중 유동화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4. 현장에서 유동화재를 첨가하고 현장에서 유동화하는 방법. 53. 공장 제품의 콘크리트 품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즉시 거푸집을 타령하는 제품의 잔골재를 적게 하면 거푸집 타령 직후의 변형을 작게 할 수 있다. 54.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발생에 대한 검토는 온도균열 지수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연질의 집안위에 타설된 평판 구조 등과 같이 내부 구속 응력이 큰 구조물에서 T가 12.5도씨 발생하였다면 간이적인 방법으로 온도균열 지수를 구하면 2. 1.2. 55. 고온 고압의 증기소 속에서 상압보다 높은 압력으로 고온의 수증기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양생 방법은 1. 오토클레이브 양생. 56. 한중 콘크리트는 소요 압축 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콘크리트의 온도를 5도씨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초기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속해서 또는 자주 물로 포화되는 부분에 설치된 부재의 단면 두께가 보통의 경우일 때 양생을 종료할 수 있는 소요 입축 강도의 표준으로 옳은 것은 2. 12MPa. 57. 서중 콘크리트의 시공은 일평균 기온이 몇 도씨를 초과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가? 3. 25도씨. 58.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혼화 재료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2. 은결촉진제. 59.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히 경화되기 전에 해수시키면 모르타르 부분이 유실되는 등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콘크리트가 직접 해수에 닿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아해 표의 조건과 같은 경우 보호하여야 하는 기간의 표준으로 옳은 것은 4.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24MPa이 될 때까지. 60.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 시 베이스 콘크리트 슬럼프의 최대값으로 적당한 것은 3. 150mm 이하. 61. 그림과 같은 T형 단면의 3D35의 철근이 배근되었다면 설계 힘 강도 Mn의 크기는 4. 456.5kNm. 62. 기둥에서 축방향 철 근량의 최소 한계를 두는 이유로 잘못된 설명은 1.
힘 강도보다는 압축 단면을 보강하기 위해서. 63.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은 열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콘크리트 타설 후 시멘트의 수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내부의 수분이 얼음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직경이 큰 공극이 국소적으로 형성되어 콘크리트의 강도가 발현되지 않는다. 64. 콘크리트의 그림과 같은 균열이 발생할 경우 균열 원인으로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시멘트 이상응결. 65. 연속섬 요시트 접착 공법의 장점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2. 다른 보강 공법과 비교하여 단면 강성의 증가가 크다. 66. 폭 B는 300mm, 유효 깊이 D는 400mm, 등가직 사각형, 깊이 A는 136mm인 직사각형 단면에 보가 있다. 강도 설계법에 의한 설계 강도 산정 시 사용하는 강도 감소 계수 값은 2. 0.82. 67. 콘크리트 구조물의 점검 방법 중 음향 방출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기존 구조물에 하중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검사가 용이하다. 68. 아래 그림과 같은 복철근 직사각형보에서 공침임 강도는 약 얼마인가? 1. 657kNm. 69. 중성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옥내는 오그의 경우보다 중성화가 늦다. 70. 균열 보수 기법 중 에폭시 주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균열이 젖어 있거나 물이 새고 있는 경우에도 확실한 보수 효과가 있다. 71. 일방향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의 전체 단면적이 2000000mm이고 0.0035의 항복 변형률에서 측정한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500MPa인 경우 수축 및 온도철 근량의 최소값은 3. 3200mm. 72. 경간 10m의 볼을 대칭 T형보로서 설계하려고 한다. 슬래브 중심 간의 거리를 2m, 슬래브의 두께를 120mm, 복부의 폭을 250mm로 할 때 플랜지의 유효폭은 4. 2000mm. 73.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소성 수축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동풍이 잘 되도록 조치한다. 74. D13 철근을 유형 수직 스터럽으로 배치한 직사각형 단철근보에서 공칭 전단 강도는 얼마인가? 3. 559kN. 75. 단면 증설 공법에 의한 구조물 보강 후 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제야시험. 76. 경간이 15m인 거더의 단면적이 112mm인 PS 강제를 사용하여 양단에 1360kN을 긴장하여 보강하고자 할 때 PS 강제에 발생하는 느름량은 4. 91.5mm. 77.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 이온량 측정용 지시약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페놀프탈레인. 78. 표피 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전체 깊이가 900mm를 초과하는 휨 부재, 복부의 양측면의 부재 축방향으로 배치하는 철근. 79. FCK는 21MPa, FY는 300MPa로 설계된 지간이 4m인 단순 지지보가 있다. 처짐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의 보의 최소 두께는 2. 215mm. 80. 그림과 같이 D25 철근이 축방향으로 배근된 나선철근 기둥의 설계 축하 중 강도는 3. 3091kN.